저희는 이제 주로 웨어러블 RTC 디바이스가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고, 카테고라이제이션이 지금 그러니까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것과 앞으로 많이 쓰일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얘기 드리고, 근데 저희 제품도 결국에는 웨어러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는 뭐 AR 글래스나 뭐 HMD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필드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은 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워치하고 웨어러블 캠 이 두 가지가 적어도 스마트워치나 이제 조단위 시장 몇십 조 되는 글로벌 몇십 조 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이제 대중화 그렇게 해서 웨어러블 쪽에서 대중화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쪽은 스마트워치와 웨어러블 캠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중화가 글로벌로 봤을 때 이제 그 한 몇십 조 이상의 시장을 형성했다고 되어 있고, 이제 미래 성장 시장으로는 애플 비전 프로까지 포함해서 이제 HMD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나 에어 글래스, 스마트 슈즈, 그다음에 뭐 스마트 자 들어간 건 대부분 다 많아요. 스마트 우유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스마트 휘리스틱 원래 스포츠 용품으로 이제 그 보통 피트니스 기어라고 하는데, 피트니스 기어는 스마트워치의 하부로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그런 스마트뷰 제품들은 아직 글로벌하게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이 미래성장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은 사실 HMD이고, 이 HMD 중에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미국의 메타의 이제 퀘스트 요거 정도인데, 그렇게 해봤자 글로벌로 봤을 때는 한 아직까지 이제 조단 시장이 안 되고 한 몇천억 레벨에 이제 각 1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고, 몇십 조까지 큰 시장은 이 스마트워치와 웨어러블 캠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워치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스마트워치는 아마 여러분들도 차고 계신 분도 많고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건데, 기본적으로 시계 기본 기능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체 모니터링 쪽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심박이나 혈압, 산소 파워도 수면 상태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이 스마트워치 쪽에서 가장 핫한 게 혈당입니다. 혈당인데, 이제 기존에 뭐 지금 당뇨 쪽으로 알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지금 아직은 다 침습형 타입이에요. 침습형 타입인데, 애플도 비침습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능을 넣었다가 뺐어요. 이게 뺀 이유가 미국은 FDA이고 우리나라는 KFDA인데, FDA에서 이 승인 내주는 기준 자체가 비침습형이 침습형의 적어도 90% 이상 그 정밀도가 유사 이상 돼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침습형은 아직은 한 90% 이상 정도고, 99%까지는 아니죠. 좀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침습형도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는 아닌데, 이제 광을 활용해서 레이저 광을 활용해서 혈액에 흐르는 글루틴 양을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적혈구로 헤모글로빈을 직접 쌓아서 그 당 측정을 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인데, 그게 아직은 피를 뽑아서 침습형을 하는 것 대비 90% 이상은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어서 작년에도 이 애플이 혈당 쪽에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이제 그 기능을 시계에 열었다가 황급하게 다시 취소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스마트워치 쪽에서 가장 핫한 쪽은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셨지만 혈당입니다. 혈당.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운동정보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시죠. 걸음걸이나 넘어지다든지 활동량 측정 쪽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가민 이런 결이고, 중국 쪽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죠. 많이 쓰고 있고, 중국도 지금 기술이 많이 올라와서 뭐 아시겠지만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3,000원짜리 스마트워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기능이 유망한 것 같아요. 되는데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기존 그런 가성비 제품들 대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기존의 심박이나 혈압, 뭐 산소 파워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이 사람이 뭐 낙상을 했다든지 그런 정황들을 이제 그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앞서 얘기하신 LLM이라고 하는데, 그런 라지 스케일 그 AI를 통해서 이제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는 1억대 이상 시장을 이미 달성을 했고, 조던 시장도 조던이고, 지금 25년까지, 내년까지 한 2억대 이상을 나갈 예정이고, 지금 원래는 사실 이 스마트워치 쪽에는 애플워치하고 갤럭시 G버전이었는데, 이제 23년부터 이 화웨이 쪽이 엄청나게 급속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치고 올라와서, 지금 원래 애플은 45%를 유지하고 있지만, 삼성이 24%에서 18%로 한 6%까지 날아갔어요. 그래서 날아간 대신 이제 가격도 많이 줄어들었죠. 가격도 어더스로 가고 화웨이가 14%로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나라 자체가 지금 많이 힘들어지는 바람에 이런 AI 쪽으로 방향을 잡고 웨어러블 쪽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국가에서 또 보조금이 나오고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웨어러블 쪽도 이제 그런 수혜를 입어서 많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사용사례입니다. 사용사례는 기본적으로 저런 보통은 이제 이런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라든지 이 웨어러블 쪽에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런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쪽, 개발하고 만드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개발하고 만들어진 이런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만 좀 이렇게 개발을 해서 거기다 얹은다든지 아니면 그거 연동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하는 쪽인데, 국내에는 대부분 스마트워치는 갤럭시워치 아니면은 애플워치는 사실 그게 SDK가 오픈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갤럭시워치를 많이 씁니다. 갤럭시워치를 많이 쓰고 아니면은 중국산 저가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 이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갤럭시워치를 활용해서 저기에서 정보를 받아서 이제 제철되는 이런 대규모 작업장에서 이게 아마 제철이라든지 이런 건설 산업 현장에 오시면은 그 필드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철소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축구 경기장 한 60개 정도 사이트에서 화학들이 타다 보니까 거기에 몇천 명이 뿌려졌으니까 어떤 작업장에서 그거 쓰러져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넓은 사업장에서 넘어짐이나 추락사고, 의식불명 이런 거 왔을 때 이제 응급 상황 전파라든지 이쪽으로 좀 SOS 기능이죠. 그런 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군 관리할 때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원래는 취지 자체는 예비군들 훈련장이 있으면 어디에 누가 있고 무슨 과목을 훈련했고 그다음에 뭐 피부온도나 맥박 이런 걸 했는데, 근데 이 웨어러블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도입된 지 한 보니까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새는 뭐 기기들이 많이 고장나고 해서 안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웨어러블 쪽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이상 가는 것도 있지만은 애플워치라든지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루 반 아니면 이틀 정도밖에 못 가거든요.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런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무선 통신을 쓰게 되면 하루가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매일 충전해줘야 되는 그런 관리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제 예비군을 훈련장 같은 경우는 되게 터프하게 사용하겠죠. 터프하게 사용하면 관리가 잘 안 되는 쪽이고, 이런 제철소라든지 이렇게 매일 출퇴근하고 관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 위주로 스마트워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웨어러블 캠입니다. 웨어러블 캠인데, 웨어러블 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웨어러블 캠은 B2B 시장 쪽은 바디캠이라고 칭하고 주로 보안이나 안전 쪽에 쓰이고 있고, B2C 시장 쪽은 액션캠입니다. 그래서 액션캠은 여러분들 아시는 고프로라든지 인스타그램 그쪽이고, 주 사용 시장은 레저, 아웃도어라든지 아니면 SNS,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웨어러블 카메라는 원래 이제 코로나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웃기는 게 B2B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렇지만 B2C 액션 카메라 쪽으로 매출이 3분의 1 이상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외부 환경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가장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웨어러블 캠 쪽에서 B2C 액션 캠 쪽은 뭐 게이트 촬영 네트워크, 라이브 스트리밍 쪽이 있고, 고프로나 인스타360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B2B 바디캠 같은 경우에는 뭐 전도 촬영이나, 그럼 이제 미국에서 에비던스라고 해요. 에비던스나 아니면 인퍼스마트 법 집행할 때 하는 그쪽이고, 대표 제품은 액션캠이 고프로나 인스타360, 소니 액션캠이 있고, 바디캠이 엑슨, 모토로라, 저희 회사인 플로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사실 두 시장이 비슷해요. B2C의 고프로나 인스타360이 글로벌로 봤을 때
대략 한 3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바디캠이 미국만 봤을 때 한 2조가 넘고 글로벌을 봤을 때 한 5조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들은 B2B 바디캠은 잘 모르실 건데 바디캠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이 엑센 바디캠이 미국의 1등입니다. 엑센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엑센 모바일은 알지만 엑센 모바일이 사실 전기차잖아요. 그 엑센 모바일하고 틀린 회사의 엑센인데 이 엑센은 원래 전 이름이 뭐였냐면 테이저예요. 테이저. 여러분 전자총 만드는 테이저건 만드는 그 회사가 바디캠도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회사 이름이 테이저였다가 테이저건이 그렇게 유명해도 불구하고 바디캠이 많이 팔리면서 바디캠 이름이 엑센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매출이 한 2조 5천억 정도 나고 국내도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되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글로벌로 봤을 때 웨어러블 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까지 액션캠이죠. B2C 시장인 액션캠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까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코로나 시기 때 역전생을 했고 바디캠은 그거와 상관없이 매년 거의 2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CAG가 들어가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을 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 B2B 시장은 바디캠이고 B2C 시장은 액션캠이고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 사실 좀 섞어 쓰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경찰관이 고프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바디캠을 써야 되지만 고프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고프로가 아무래도 화질이나 EIS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웃도어 하는데 바디캠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바디캠이 장점이 고프로보다 촬영 시간이 길거든요. 고프로가 2시간 찍는데 바디캠은 기본적으로 8시간 찍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크게 메인 포션은 B2B는 바디캠, B2C는 액션캠 이렇게 나뉘어 있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액션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억 정도, 23억 US달러에서 27억 US달러에서 지금 25년까지는 대략 한 6억 정도까지 시장이 클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웨어러블 캠 사용 사례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건설안전관리라고 해서 건설사고 원인규명 징빙자료 활용용으로 하고 중대재해법 제정용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웨어러블 캠을 가지고 요걸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죠. 그러면은 지도상에 이 사람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상이 보이면서 관제의 일종으로 활용되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쪽은 3자 통합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본사나 이제 현장 사무소 쪽에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지휘 통제를 한다든지 그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귀엽기나 헬멧 쪽에 주로 많이 나오죠. 따라서 스마트 팩스를 줘. 그래서 현장 상황실과 실시간 영상을 공유하고 이제 상황실에서 베테랑이 이제 현장의 초심자를 지도 감독하는 그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사실 요런 시스템을 베테랑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이제 일본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보면 고교 레벨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동경에 모여 있습니다. 동경에 몰려 있는데 일본의 공장들은 다 이제 지방에 명업부터 미국이 있고 그리고 일본도 젊은 사람들이 다 공장을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 외국인 노동자나 저숙련자들이 공장이기 때문에 베테랑들은 동경에서 이제 현장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현장의 초신자들이 일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MD류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VR 글래스나 아니면 저런 앞이 막혀 있는 그쪽인데 이쪽은 주로 VR, MR, XR을 활용하는 메타버스죠. 요 VR하고 MR하고 XR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R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앞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그냥 가상현실만 봅니다. 그래서 가상에 만들어져 있는 영상을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거고요. MR 같은 경우에는 아까 뒤에도 얘기했지만 AR이라고 해서 Augmented Reality와 VR이 혼합되어 있는 가상과 현실이 혼합되어 있는 걸 MR이라고 하고 XR 같은 경우에는 이 MR이 좀 더 증대가 되는 거죠. 원래는 사실 가상과 현실이 혼합되어 있는 그 정도만 돼 있는데 인터랙티브하면 근데 XR 같은 경우는 그걸 더 증폭시켰죠. 그래서
가상이 현실을 증폭시키고 현실이 가상을 증폭시키는, 예를 들어서 뭐 이 AR 글래스의 가상의 공간이 나오면서 그 공간에서 현실의 사람이 뭐 나와서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현실 증폭시키는 걸 XR에,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보통 통상은 뭐 AR을 포함 안 하고 이런 VR, MR, XR을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칭하는 경우가 없고,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요새는 공간 컴퓨팅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고, 시각적 몰입과 시각적 몰입, 포지션 트래킹, 데스티니 집중을 하고, 올해 이제 2월달에 애플 비전 프로가 나왔죠. 비전 프로 나오면서 공간 영상의 형성으로 다시 되고 있고, 주사에는 이런 이제 보통 이 VR이 많이 업체들이 많이 망했어요. 망하고 사업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쪽이 이런 훈련 쪽입니다. 훈련 쪽이라서 이런 소방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훈련 상황을 만들려면 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훈련 상황을 안 만들고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그쪽은 사실 지금 살아남아서 이렇게 가상 VR 기기를 쓰고 부르는 훈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가상 상황을 재난 상황을 만들고 이걸 지휘 통제하는 걸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그쪽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진 촬영의 텍스트 메시지나 객체 인식이나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은 뭐 벌써 지금 한 10년 정도 됐죠. 10년 정도 전에 14년도에 구글 글래스가 나왔다가 이 글래스, 구글 글래스는 B2B 쪽에 좀 많이 쓰고 있고요. MS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B2C보다는 주로 이 B2G 그쪽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B2B에서 많이 쓰는 게 리얼웨어죠. 한국 업체들이 주로 이런 리얼웨어를 수입해다가 소프트웨어 좀 바꿔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장 핫한 거는 요 MS 홀로렌즈가 요런 AR 글래스 쪽에서 가장 핫하고요. 여기 아이바스 책이라고 하는데 Integrated Visual Agriculture System의 약자인데, 이런 군이 이 열상 카메라와 AR 글래스를 헬멧에 통합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런 밤에도 야시경처럼 볼 수 있고, 그다음 눈앞에 나치칸이 뜨고, 그다음에 통번역이 자동으로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다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총의 이제 위에 그 조종경 영상이 눈앞에 뜨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총을 뭐 직접 눈에 안 겨눠도 손 위로 해도 쏠 수 있고, 이제 발전하고 싶다 이쪽은.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사실 국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 AR 글래스를 가장 좀 잘 활용하고 있는 제기 시스템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에 이제 스마트 슈즈입니다. 스마트 의류 쪽은 많이는 사례가 나오긴, 그러니까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이렇게 시장에 정착사례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스마트 의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이 세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스마트 의류 같은 경우는 에트리나 아니면 그 대학교 연구소 쪽에서 주로 천 형태나 아니면 그 ERG라고 해서 이제 근육 움직임을 측정하는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장 뛰어넘기 힘든 게 그걸 첫 번째는 이제 그 섬유로 이제 대량 섬유로 양산하는 것과, 그 양산됐을 때 그걸 재단해가지고 옷으로 만드는 것과 옷을 만들었을 때 그걸 세탁을 어떻게 할지, 이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웨어러블 그 의류 쪽에 유일하게 남은 쪽이 이 스마트 사실 저희가 스마트 슈즈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히는 스마트 슈즈가 아니고 스마트 인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깔창이고 스마트 인솔을 이제 신발 안에 넣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보행 상태나 운동 상태 이런 걸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저희 나라는 사실 골프 하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사실 골프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인솔 시장은 확실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인솔을 받아놓고 이제 이 티샷을 했을 때 이제 이 자기 보폭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의 이 몸의 움직임을 이 발의 압력으로 미루어 진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자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헬스를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어디에 무게가 실린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현 시장에서 이런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걸 말씀드렸고,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좀 설계해 드리는 건데,
저희 회사는 이제 2016년에 삼성전자에서 도착을 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웨어러블 360도 영상 만드는 웨어러블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원래는 사실 기존의 웨어러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 타입으로 해서 전방만 찍는 건데 저희는 360도 찍는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 카메라는 앞만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360도로 찍는 걸 만들었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기존 그 바디캠이나 아니면은 그 액션캠을 좀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제 CPU를 활용해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굴 인식을 한다든지 얼굴 인식을 활용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침투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세계 최고속의 스티칭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기능인 얼굴 인식이나 모자이크 기능 그다음에 CC가 대만 영상 합성이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저희가 이 전방향 촬영이 다 된다는 이걸 가지고 B2B 시장이나 B2C 시장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향후 애플 비전 프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면은 저희가 MR 콘텐츠 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P360과 넥스 360 두 종류가 있고요. 요건 이제 저희가 그 국내 공공기관 쪽은 저희가 점유율이 1위입니다. 90% 이상이고 점유율이 1위 된 이유가 이제 그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국이 되게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에 바디캠을 쓸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녹화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얼굴 인식해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능을 얻고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공기관 쪽에서 바디캠이 사용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CCTV가 음성 녹음이 안 됩니다. 음성 녹음이 안 돼서 그 이제 통합창공법 때문에 음성 녹음이 안 되는데 그 CCTV가 음성 녹음이 안 되는 대신 웨어러블 쪽에서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녹음할 수 있는 건 휴대폰을 제외하면은 웨어러블 카메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로 민원실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150개 이상 지자체에서 이제 2만 대 이상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장을 좀 넓혀가고 있는 쪽이 이제 건설 쪽에 중대재해법 시장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향후 미래는 이제 MR 콘텐츠 쪽, 보통에서 아웃도어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콘텐츠가 하든가 애플 비전 프로라는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보는 쪽이잖아요. 보는 쪽인데 이런 공간 영상을 만들 디바이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디바이스는 이런 공간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유통을 통해서 전송을 통해서 이런 애플 비전 프로 같은 데서 MR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향후 숙제고 이제 아마 애플 비전 프로가 올해가 좀 비싼 게 550만 원 정도 나는데 내년이 300만 원 정도의 보급형 나오면 시장이 좀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아직 이 웨어러블 쪽은 HMD류인데 HMD류가 불편해요. 한 30도 이상 쓰고 있기가 참 그런데 애플 비전 프로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한번 써봤는데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두 가지가 불편한 게 이제 머리 위에 뭔가 무거운 것을 올린다는 그것과 그 다음에 기존은 사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 거리가 다 틀려요. 근데 영상은 거리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크로스톡이라고 하는데 그 눈이 피로가 쌓입니다. 영상을 30분 이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토나 이런 이제 속이 울렁거리는 게 나오는데 그런 걸 많이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한 25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돼야지 좀 더 시장이 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주로 B2B나 B2G 위주로 활동을 하면서 B2C 시장이 열릴 때 여기 애플 비전 프로에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디바이스로 새롭게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B2B 쪽은 이런 엑스트라를 통해서 산업 현장 디지털 트랜스폼 형태로 플랫폼 서비스를 벌일 거고 P360은 이제 이런 리얼월드를 미러월드화시킨 메타버스 솔루션으로 해서 금융 기반으로 해서 저희 꿈은 세계 최고의 이제 웨어러블 카메라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기술로 해서 저희가 삼성전자 있을 때부터 이제 카메라 개발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향후 미래에도 그 전 세계 웨어러블 ICT 디바이스들이 발전하는데 저희도 이제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